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충분히 해보고 싶었지만 저보다 7살 많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살짝 고민했지만 저도 싫지 않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와서 허락을 받고 난 뒤 저도 남편의 본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차로 약 4시간 정도 가야 하는 지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인자하시면서도 친절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물으셨고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어머님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시댁에서 첫 아이가 큰딸인 걸 아신 어머님은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아버님께서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데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날 시부모님은 큰 꽃바구니를 보내주셨고 첫 손녀를 낳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큰아이 돌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참한 깍쟁이 같은 아가씨였는데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아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동선에는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그쯤 저도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여 출산 예정일도 비슷하니 저와 동서는 친해지기 더 좋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의 성별을 궁금해하셨지만 몇 주 이상 돼야 성별이 나오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성별이 나오는 시기에 저는 큰아이가 딸이라 내심 아들을 바랬지만 딸이어도 자매들끼리 잘 지내지 싶어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동선에는 첫 아이라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저는 딸아이였습니다. 귀여운 공주님을 한 명 더 만난다는 생각에 행복하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도 역시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선에는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동선은 사실 딸을 낳아 예쁘게 꾸미고 아기자기 소품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들이라 속상하다며 울더군요. 그러면서 형님 너무 부러워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저 진짜 딸 낳아서 공주님 놀이 하고 싶었는데. 에이 동서 뱃속에서 아기가 들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들도 키워놓고 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리고 둘째 또 낳으면 되지. 그 주 주말 아이들 성별도 알려드릴 겸 동선애랑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는 아이고 손자 손녀가 한 번에 생기는구나. 우리 며느리들 정말 고맙다. 라고 하십니다. 무뚝뚝한 아버님은 크게 반응은 없으셨는데 좋아하는 듯 합니다. 며칠 뒤 동서와 통화하는데 동서가 형님, 아버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정말 좋으시지. 근데 갑자기 왜? 아니, 아버님께서 출산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에서 신용카드를 주셨잖아요. 저는 첫 아이라서 살 거가 많은데 형님은 그래도 큰아이 쓰던 물건은 새로 안 사셔도 되죠. 더 뭐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에 같이 만나서 쇼핑해요. 아, 그래? 아버님이 신용카드 주셨어? 아, 혹시 형님은 안 주셨어요? 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둘째라서 새로 살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괜찮아. 동서와 전화를 끊었는데 솔직히 좀 속상했어요. 첫째 때도 카드는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동서만 출산용품 사라고 카드를 주셨다고 하니 혹시 동서네가 아들 가져서 그런 건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 마누라 오늘 속상했겠네요. 아, 그런데 우리가 재수 씨네보다 여유롭게 살잖아. 그래서 카드 주신 걸 거야. 너무 의미 두지 마. 라고 하고는 남편이 본인 카드를 제게 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아버님이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그러신가 하는 마음에 속상했었는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제 속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며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동선애랑은 종종 자주 만나는데 배가 제법 불러오자 동선은 배를 한껏 내밀고 다니며 아들이어서 배가 큰 것 같다면서 발로 차는데 힘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첫 아이라서 몰라서 그냥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임신 막달 시부모님께서 며느리들 출산하라고 격려해 줄 겸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음식점에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고 시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가려는데 아버님께서 오늘 둘째네 가서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동서 힘들 것 같은데. 너, 우리 가면 힘드냐?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동서내로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본가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느덧 출산일은 다가왔고 예쁜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차이로 저희 딸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동서내랑 시댁이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시댁에서 놀고 있었고 약 2시간 후에 동서내가 도착했어요. 근엄하게 앉아 계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버선발로 달려 나가시더니 동서내 아이를 받아 안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집 장손 왔는가? 동서내 아이를 안아 들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동서가 아버님, 아기가 할아버지 뵈러 온다고 순하게 잠을 푹 자서 저희 수월하게 왔어요.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럼 우리 집 장손인데 순하지 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갔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서운하더군요. 남편을 슬쩍 봤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느낄 수 있으니 얼른 자, 우리 공주님들, 아빠가 이제 미끄럼틀 태워줄게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6개월이라 아직 잘 기지도 못하고 열심히 배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선의 아이가 앉기도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아버님께서 아들이라 운동신경이 다르구나. 벌써 앉는 것 좀 봐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가 아버님, 조리원 동기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을 닮았나 봐요. 에이, 나도 나지만 자기 아비가 운동을 잘했긴 잘했지. 그리고 아들이라 그렇다니까. 형님네 둘째도 곧 앉겠죠. 여자라 좀 늦는 것뿐이에요. 동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큰딸은 5개월에 앉았는데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건지 이제 별게 다 서운한가 봅니다. 아버님은 식사를 하실 때에도 밥 한 번 드시고 동선의 아이 한 번 보시고 한 번 웃으시고 아이가 빽 소리만 한 번 나도 동서 보고 얼른 아이한테 가보라고 하시면서 저희 둘째도 우는데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울음도 잘 안 그치니 혼잣말로 가시나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울어제낀다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동서가 아버님, 여자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며 싱긋 웃으니 아버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동선이와 함께 시댁에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만 속상하면 괜찮은데 남편도 속상해하고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끼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겹치지 않게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별 말씀은 없으신데 케이크에 초를 끌 때 동서 아이를 안고 초를 끄시더군요. 동서 아이가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좋아하니 뭐가 그리 좋노? 할아버지는 너가 좋은데 아니 어찌 고추를 달고 나올 줄 알았을까? 하시는데 느낌은 있었지만 정말 아들이라서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케이크를 함께 먹는 아버님께서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는데 우리 집 재산은 둘째네한테 다 물려줄 거다. 우리 집 장손이 둘째네한테서 나왔으니 뭐 어쩌겠나. 서운하면 너네도 아들 낳던가. 아버지 아니에요. 저희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형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딸 안고 싶었는데 아기 옷 사러 가면 예쁜 원피스랑 핑크 옷들이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딸도 좋고 아들도 좋은 거야. 저를 뺀 나머지 가족들은 분위기가 좋았으나 그날 그 자리 이후 저는 지금까지 없던 아들 없는 자격지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며 오빠, 우리도 하나 다 가져서 아들 낳을까? 왜? 오늘 아버지가 한 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 재산 물려받지 않아도 사는데 충분히. 그런 거 욕심 갖지 말자. 재산 때문이 아니야. 아버님이 장손 얘기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네 마네 하시는데 사실 재산은 욕심 없거든. 그런데 그 순간 본 오빠의 얼굴이 괜히 쓸쓸해 보였어. 자기도 서방님도 다 같은 아들이고 우리 애들도 서방님 아이고 다 같은 손주인데 서운한 게 사실이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동서가 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 기세등등해서 하는 말투들이 그냥 싫었어.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손이 나주버님도 계신 자리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셋째 낳는다고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나야 또 딸이어도 좋지만 만약 또 딸이면 당신이 속상해할까 봐. 그냥 낳지 말자. 그 뒤로 한 달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시험관 아기를 성별을 감별해서 착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어요. 이미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을 가질 예정이었기에 태국 병원과 비행 일정도 모두 예약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하겠더라고요. 저는 정해진 일정에 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 남편과 함께 갔고 실제로 안정기가 되었을 때 남편은 한국으로 먼저 떠나고 저는 태국에서 검사를 더 받고 임신이 확실하다고 확정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신 12주가 넘고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언제나처럼 기뻐해 주셨고 저는 막달까지 성별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서를 종종 만나는데 동서에게 아들 기운이 어떠냐, 아들 임신 기간은 뭐가 어떻게 있는 거 아냐 등등을 물으니 형님, 아들은 배 모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무거우는지 몰라요. 또 키울 때도 확실히 달라요. 형님 어때요? 이번 병원은 성별 안 알려주신다면서요. 아들 같아요, 딸 같아요? 그래도 딸을 낳아보셔서 감이 올 것 같은데. 글쎄, 애들 가졌을 때랑 크게 다른 점은 모르겠어. 그래요? 또 공주님인가 보다. 딸들은 크면 엄마 친구 된다잖아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출산 당일 저는 아들을 낳았고 시댁에서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과묵하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소원이 없다 라고 하셨다네요. 제가 아들 낳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아이를 보러 오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달음에 오셨더군요. 신생아실 유리를 통해 아기를 보는 모습에 애정과 사랑이 가득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당일 아침 일찍 올라오셨는데 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모두 직접 마련해 오셨습니다. 동선에까지 모두 왔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들을 보며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동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형님, 남자애들은 그렇게 덥게 키우시면 안 돼요. 옷이 너무 더워 보여요. 동서 아직 반팔을 입히기 그래서 린넨으로 된 긴 옷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 형님, 남자애들은 활동적이라서 점퍼 같은 거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드릴까요? 집에 없는 아이 용품은 우리 언니가 주기로 했어. 언니네 아들이 우리 아이보다 10개월 빨라서 물려쓰기 딱 좋아. 생각해줘서 고마워. 형님, 아기 치발기들은 동서. 나 동서보다 애들 둘이나 더 키웠고 아들 키우는 방법도 다 듣고 배우고 있어서 잘 알아. 걱정돼서 알려주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상냥하게 알려주면 고마울 것 같아. 서방님이 동서 옆구리를 찌르며 그만하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동서는 서방님의 팔을 툭 치더니 그래도 우리 애가 장손이니까 제가 듬직하게 잘 키워봤으니 형님 모르시는 거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버님은 동서 애기에 살짝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우리 집 장손은 큰아들네 아이지 어떻게 너네 아이냐? 아니, 아버님이 지난 아버님 생신 때 아버님께서 그땐 큰아들네 아들이 없을 때 얘기고 장손은 장자 우선인 거 모르나? 우리 아이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차남의 아들이니 장남의 아들이 먼저인 게야. 아버님, 그러면 재산은? 당연히 우리 장손 몫이지. 아버님! 또다시 서방님이 동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할 자리야? 축하해 주려고 왔으면 축하해 주면 되지. 저희는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중에 정말 물려받게 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좋은 곳에 쓰이게 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간 동서와 아버님께서 제가 한 말과 행동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아들을 가졌던 거예요. 아버님께서 정말 재산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고 얄미웠던 동서에게 되갚아 준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해서 도전했던 시험관인데 그 덕에 이렇게 예쁜 아기를 한 명 더 만났으니 저에겐 이러나 저러나 해피엔딩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